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이고요. 11시 11분입니다. 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또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침부터 전화를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지금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 똑같이 말씀드려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투자를 이어가셨던 분들 역시도 요번 시즌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멘탈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없었어요. 그죠?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있어야 시즌이 끝나는데, 알트코인들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금이 움직이는 경로를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금, 비트, 그 다음 알트,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낸 자금들은 비트코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엔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또 마무리 펌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알트들의 상승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시즌 종료를 걱정할 이런 단계는 아니다. 시즌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시즌 종료 가격에 있어요, 여러분. 뭐 더 이상 더 빠질 그럴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들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뭐 오른 게 있어야 빠질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택한 뉴스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폭락 아니다, 고수들은 지금 바닥에서 줍줍,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이 하락이지만 제가 긍정적인 뉴스를 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금리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 요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93,000달러까지 밀리는 조정을 겪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이번 하락을 거품 붕괴로 보기보다는 조용한 상승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사이클과 달리 과열 신호 없이 점진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며, 주요 시장 인물들은 진짜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시장 과열이 있을 때마다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한 그림이 괜히 커 보이는데, 보기 힘드네요. 그죠?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시장 과열이 있을 때마다, 이때가 13년, 그죠? 과열이죠. 그리고 이때가 17년, 과열이죠. 그리고 이때가 21년, 과열입니다. 반감기 다음에예요. 매번 반감기 다음에, 반감기 다음에, 반감기 다음에, 반감기 다음에, 겨울이 항상 과열 신호였어요. 과열 신호였는데,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과열 신호가 없었다. 예, 과열 신호가 없었다. 과열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폭락이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요번에 상승이 없다라면 폭락도 없습니다. 이거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급격한 상승이 없으면 급격한 하락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분만큼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타이밍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이렇게 원만한 상승이 이어졌다면 원만한 하락,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재차 반등. 예. 슈퍼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슈퍼사이클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슈퍼사이클, 퀀텀 점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원만한 상승을 하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사 마저 읽어볼까요? 비트코인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TV와 같은 기술들이 채택되는 방식과 유사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 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TV 같은 기술이 채택되는 방식과 유사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이들 기술은 초기에는 파워 법칙을 따라 급격하게 확산된 뒤 점차 S자 곡선 형태로 안정화된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두 흐름 사이에 과도기의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 가격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채택,
곡선상에서의 확산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단기 움직임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원만하게 상승이 나올 때 이럴 때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긍정적인 기사 하나 딸랑 갖고 왔어요. 예, 긍정적인 기사 하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뉴스가 없어요. 예, 시장에 뉴스가 없습니다. 뭐 카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나온 뉴스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하락하는데 하락에 나오는 이유조차도 없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할 때 상승하는 상승 이후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도 하락하죠, 주식도 하락하죠, 다 하락하고 있죠. 예. 연말에 주식시장은 원래 하락하는 거고 원래 금하고 비트코인은 원래 연말에 조금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개 중에 뭔가는 튀어 올라와야 돼요. 뭔가는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뭐 저는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뭐 금이 먼저 가든 비트코인이 먼저 가든 두 자산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을 굳이 꼽자면은요 이거예요. 연준 부의장 변화하는 리스크로 금리 인하 천천히 진행해야. 예, 금리 인하가 지금 12월 금리 인하가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금리 불확실성 이거죠. 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요걸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퍼스는 월요일 금리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억제할 약간 제한적인 수준에 있지만 최근의 금리 인하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중립 수준에 더 가까워졌다는 이전 견해를 반복했다. 예, 지금 10월, 9월 2번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두 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시장은 지금 중립적이다. 그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기업들이 힘들었다면 지금 2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 수준에 있다. 지금은 중립 수준에 있다. 그러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의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바로 나오네. 9월과 10월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최근 종료된 연방 셧다운으로 인한 정부 데이터 공백은 금리 결정위원회 내에서 커지는 분열을 완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셧다운이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지표 발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표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공백인데, 데이터 공백 얘기하잖아요. 그죠?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인데 지금 9월 10월 금리 인하했고 지금 원래 뭐 금리 인하를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공백인 상황이었어.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중립이 더 좋지 않을까? 금리 동결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부 분열을 완화하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표가 있어야, 뭐 금리를 인하할 명분, 금리를 인상한 명분, 뭔가 명분이 있어야 이 지금 회의에서 분열을 조금 잠식시킬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열을 완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이야기고,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원래 얘네들이 할 수 없어요. 네. 그냥 매파적 발언이냐 비둘기 발언이냐 요거를 하는 거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네들. 근데 지금 파월이 마무리죠. 네. 파월 내년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이제 좀 있으면 끝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 가는 길에 박수 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반대되는 이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엔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퇴임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박수 받으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파월 의장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측이 원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것보다도 제가 또 하나 갖고 온 거는, 자, 달러 미국 경제 재개 앞두고 강세, 외환시장 긴장 모드. 예. 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외환 시장을 주도했다. 외환 시장을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그러니까 나머지 자산들이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죠. 주식도, 코인도, 골드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팔아서
달러를 보유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연기됐던 미국의 주요 거시 지표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까 뉴스랑 완전히 다르죠. 아까 뉴스는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럴 것이야. 이번에는 지금 뭐 인상을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열을 잠식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없어. 아까 뉴스에서는, 자, 똑같은 날 나온 뉴스인데요. 아까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음 뉴스로 이걸 준비한 이유는 이거예요. 특히 오는 목요일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9월 고용지표 중요합니다. 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목요일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아까 뉴스랑 너무 대비되죠? 자, 근데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CPI는 우리한테 좋지 않다. 물가 인상률을 알리는 CPI는 좋지 않다. 물가가 인상하고 있는 건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CPI는 물가 인상률이 얼만큼이냐 이거를 얘기해주는 그 지표인데,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거를, 지금 얘네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그냥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근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오는 목요일 발표될 9월, 내일 모레죠. 9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보다도 고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근데 다 내일 모레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근데 이게 발표가 되는데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금리 인하를 40%로 줄여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80%.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 80%. 이거 기사에서 나오잖아요. 목요일 발표돼. 자, 지표가 목요일날 발표돼요. 금리 인하 전에 발표돼요. 비농업 고용지표 지난달에 발표를 못했단 말이에요. CPI는 발표했어요. 강행한다고 그러면서 지난달에 발표했어요. CPI는 그냥 있는 지표로 해갖고 어거지로 해갖고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자, 고용지표는 발표 못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 발표 못했어. 그럼 요번에 고용지표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시라고요. 제가 요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요거까지도, 자, 연준이 지금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인지,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금리결정위원회 내에서 커지는 분열을 완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보니까, 자, 목요일날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오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답 나오죠, 여러분? 지금 쫄지 말라고요. 자, 비트코인 폭락 아니다. 고수들은 지금 바닥에서 줍줍. 얘네들이 왜, 고수들이 왜?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전 고수도 못 먹어요. 자, 농담할 타이밍 아니니까요. 농담할 시기 아니죠.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제가 지켜줘야 되는, 이 선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붙여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밀어버렸어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밤사이에 아주 확 밀어버렸는데,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방법 중에, 자, 상단과 상단을 연결하고요. 상단과 하단을 연결이죠. 상단과 상단.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해서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자, 가격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91.200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차트를 제가 따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트레이딩뷰 차트예요. 자, 상단과 하단 파동해서, 자, 1차 파동, 1차는 아니지만 파동해서, 자, 파동, 이 파동을 갖다가 살짝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단과 상단에다 붙여야 되겠죠. 상단에다 딱 붙이니까 지금 자리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이거 제가 그날 방송에서도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지켜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길래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요 파동, 요 파동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파동, 요 파동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파동은 마무리 됐어요, 여러분. 마무리 됐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일 반등, 어저께 드린 말씀, 오늘 내일 반등 못 시키면 힘듭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서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밀리면 88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지금 91이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88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자, 이거 제가 지금 요 파동에서 본 거 요거 그대로 갖다 붙여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이에요. 지금 자리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까지 반등을 시켜주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까지 기대를 해보고 반등을 못 시켜주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88까지 열어놔야 돼요. 88 열고 그 다음에 85까지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오늘,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오늘까지 기대를 해보자, 이 말은 여기서 횡보를 이어줄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추가하라보다는 상승을 못 시키더라도 횡보를 어느 정도 이어줄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자, 횡보를 이어준다라면, 자,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모레, 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목요일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지표, 이게 뭐다고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 예.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가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게 기준금리, 12월 기준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야. 요것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다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만 조금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오늘 내일만 조금 진짜, 오늘 내일이었다, 어제 오늘, 예. 내일까지도 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 목요일이 지표 발표니까. 목요일 지표 발표되면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좀 털어낼까요? 징글징글하게 털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지금 단기 투자자들은 다들 손실 중이라고 해요. 다들 좀 힘든 상황인데요. 조금 요번 주까지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목요일, 약속의 목요일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힘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네.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멘탈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만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지난 시즌 종료의 큰 하락, 이거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좀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수익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